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 자, 삼양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사에서 초순수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국산화 시켰고요. 이전에는 일본에서 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답니다. 국내에서 이 회사가 유일하게 반도체를 씻어낼 수 있는 초순수를 생산해내는 이온 교환 수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초순수를 만들려면, 자, 반도체를 씻어낼 수 있는 초순수를 만들려면 이온 교환 수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수지라는 것은 여러분, 좀 나이 든 저 같은 연령대 같으면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이온을 교환하는 플라스틱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온을 교환하는 플라스틱이다.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위키백과에 나오는 말인데요. 저는 이거 한 10번 읽어봤는데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온 교환 수지, 이온 교환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수지나 중합체이다. 그러니까 이온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은 물질인데 플라스틱이다 그 말이죠. 자, 고분자 자신이 강산성기나 강염기성기를 관능기로서 가지며 단순히 기계적 강도를 이용한 재료로서가 아닌 작용하는 고분자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이온 교환 수지나 이온 교환막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생물체 내에서 각종 대사 시 이루어지는 세포막의 작용과 비교되는 흥미 깊은 것이다. 디비닐 벤전으로 가교한 폴리스티렌 수지를 농황산과 반응시키고 산성기로서의 설퐁기를 가지게 한 수지를 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4급 암모늄 염기 블라블라 이렇게 계속 나와요. 자,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끝에만 보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한, 그러니까 이온을 교환하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정수 장치는 물의 전기 분해 용수나 고압 기관 용수, 공장 용수를 비롯하여 원자로 용수 등 많은 분야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반도체를 씻어낼 때 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자로를 보면 원자봉이 있잖아요. 핵연료봉. 이것이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되는데요. 이 열을 식혀주는 원자로 냉각수로도 쓰인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 왜냐 그러면 발전 시설에서 물을 쓸 때는 전기를 만드는 곳인데 전기가 통하는 물을 쓰면은 큰일 나겠죠. 아무리 열을 식히는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이 전기가 통하는 물은 발전소에서는 쓰면 안 되겠죠. 특히 핵연료봉 옆에다가 전기가 통하는 물을 두게 되면 핵연료봉이 뭐 폭발을 한다거나 여러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간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 이 물을 만들어내는데 쓰는 이온 교환 수지, 이온 교환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알갱이입니다. 이 플라스틱 알갱이를 삼양사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제 삼양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온 교환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순수 삼양사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자, 삼양은 왜 이혼 교환 수지를 만들까?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이고요. 세척 하는데 필요하고 또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초순수를 얻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인데요. 이온 교환 수지를 넣어가지고 물을 통과시키게 되면 초순수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종류별로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처럼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서 그 물을 마시잖아요. 정수된 물을 먹게 되는데요. 물론 그 물은 전기가 통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기 알맞게끔 안 좋은 그 중금속 등을 제거해내는 그런 용도로도 특별한 이온 교환 수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필터 안에는요,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된 기능성 이온 교환 수지가 들어가 있어요, 다. 자, 이온 교환 수지는요, 반도체에서 식과 과정에서나 또 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초순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초순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온 교환 수지, 이온 교환 플라스틱 작은 알맹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삼양사에서 이런 이온 교환 수지를 국산화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잠깐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수소차에도 쓰이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수소차도 그 수소 연료가 들어가는 그 스택이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전기도 만들어내지만 아주 뜨거운 열과 그리고 물, 순수한 물이요. 이 물도 부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뜨거운 열기는 화학 반응을 할 때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는 식혀줘야 되는데요. 이걸 식힐 때 냉각수가 있어야 될 건데 이 냉각수가 초순수여야 됩니다. 초순수. 그러니까 이 초순수는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소차에서 나오는 스택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을 제거해 줄 때 쓰는 냉각수. 이 냉각수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삼양사에서 수소차에서는 이온 교환 수지도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온 교환 필터에 적용되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이 나게 되면 그 열을 식혀주는 용도죠. 이온 교환 필터에 적용되는 삼양사의 이온 교환 수지는 정수 능력, 내구성, 열 안전성, 모든 기능 측면에서 해외 경쟁사 대비 일본도 포함됩니다. 일본에까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경쟁사 대비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국내에서 수소차용 이온 교환 수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오직 삼양사뿐이다. 삼양사는 국내외의 완성자 업체에 이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자, 수소차는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차죠. 차량에 탑재된 전기, 연료전지 스택을 통해서 수소가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뜨거운 열하고 물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뜨거운 물은 출력 저하나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좀 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의 냉각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엔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부식이 안 되기는 그런 냉각수를 쓰지만 이 연료전지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은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을 냉각수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때문에 연료전지 스택 주변에 파이프를 감고 그 속으로 물을 순환시켜 온도를 낮춰주거든요. 자, 이럴 때 그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 이 초순수를 만들 때 이 삼양사에서 만든 이온 교환 수지 플라스틱을 매개체로 사용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찌됐건요.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수소차, 그 수소차가 수소가 산소와 공기와 반응을 해서 열을 내게 되는데 이때 쓰는 냉각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수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사에서 만든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국내 유일하고요. 그리고 수소차에 쓰는 이온 교환 수지도 삼양사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국내 유일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에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 이것은 이온 교환 수지로 만든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걸 만드는 회사가 삼양사다. 자, 그러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은 어디에 쓰이는가? 반도체, 식각공정에서 씻어낼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소,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죠. 그걸 식혀줘야 되죠. 이때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을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소차, 여기에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로 수소차에서 나오는 스택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냉각을 시켜줘야 되고요. 자, 이래서 이 이온 교환 수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 수소차,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 모든 곳에 사용되는 숨어있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이 좋네요. 숨어있는 주인공. 삼양사의 이 이온 교환 플라스틱, 알갱이, 이 알갱이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발전소가 됐건, 원자력 발전소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그리고 반도체 회사가 됐건요. 이 초순수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려면 삼양사의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매개체로. 자, 삼양사는요. 유통 비율이 29%, 약 30%밖에 안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작년 7월경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상한가가 한번 나옵니다. 작년 7월 달에요. 7월 달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작년 7월 21일 날 상한가가 한번 나와요. 거래량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51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상한가가 한번 나옵니다. 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 날도 한 8% 오르고 이때 조금 주가가 올랐어요. 자, 차트 보시면 이때 상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갑니다. 76,000원까지 올라갔죠. 한 8월경에는 7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또 올해 1월 달경에 조금 상승 흐름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해 있는, 주가는 지지부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57,500원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7월 21일 날 상한가를 갔을 때 7월 21일 날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수소차 스택을 냉각시켜 줄 수 있는 이온 교환 수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이제 수소차에 쓸 수 있게끔 좀 변경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수소차에 쓸 수 있는 이온 교환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재료는 이온 교환 수지겠죠.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이니까요. 자, 그래서 수소차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한 4만 원 하던 것이 한 7만 6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것 이슈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수소차 니콜라인가요? 계속 뭐 문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수소차에 대한 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이 삼양사도 좀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쭉 하락을 했다가요. 어찌됐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와 더불어 수소차도 지금 함께 가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번 정도는 더 수소차에 대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로도 이 삼양사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21일자, 작년 7월 21일자 기사 내용을 제가 훑어보니까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수소차에 사용할 수 있는 이온 교환 필터를 개발했다는 것만 국산화시켰다. 이 이슈로 해가지고 4만 원짜리가 7만 6천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료들은 다시 또 수소차가 부각이 되게 되면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 덤이에요. 자, 그러면 삼양사라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죠. 생필품, 식료품. 그러니까 우리가 아껴 쓰려고 해도 아껴 쓸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삼양사에서는요. 자, 회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돈을 많이 버는 섹터니까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건값이 올랐을 때 이 회사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 회사에서는 뭘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미. 뭐 제당, 전분당, 제분, 뭐 프리믹스, 유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먹으니까요. 제가 잘 못 알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자, 이게 하얀 설탕, 갈색 설탕, 흑설탕, 초콜릿 만들기, 밀가루, 뭐 올리고당, 뭐 이렇게 계란빵 믹스, 부침가루, 자일로스 설탕, 수제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직접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이 플라스틱 알갱이 있잖아요. 이온 교환 플라스틱 알갱이요. 이 알갱이로 설탕 같은 것도 정제를 한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화학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회사가 이런 생필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수혜주입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매출들은요, 이렇게 물론 자회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이런 생필품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사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은 제가 그림 보여드린 대로예요. 자, 여기 화학 사업을 보면은요, 엔지니어 플라스틱을 만드는 걸로 돼 있죠. 엔지니어 플라스틱은 여러분 잘 알죠? 자동차에 쓰는 들어가는 플라스틱, 쇠 말고 쇠를 제외한 그런 그 엔지니어 플라스틱이요. 고기능 플라스틱들이죠. 가볍고 강한 TV 저기 겉에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들, 그리고 휴대폰 베젤 이런 부분도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죠. 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온 교환 수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 말씀드렸죠. 삼양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온 교환 수지. 자, 이온 교환 수지를 머릿속에 암기하시려면요, 초순수보다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은 여러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반도체를 씻어낼 때, 또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그리고 수소차의 그 스택, 공기와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물하고 아주 뜨거운 열을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이때 냉각수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쪽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은 여러 가지 그 화학약품처럼 여러 가지 정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품부하고 화학사업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굉장히 독보적인 판매망과 생산 기술, 이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양사예요.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물론 우리 개인들한테는 물가가 비싸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는 인플레이션의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회사는 나쁜 회사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이 회사가 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 삼양사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는데요. 지금 시총이 한 5,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현금이 1,000억이 넘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자, 자본금 변동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증자고 감자고 뭐 전환사채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자, 이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자, 이 회사의 계열 회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투자도 참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JB 금융지주,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분은 약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JB 금융지주를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어찌됐건 은행이겠죠, 은행. 여러 개 은행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금융지주니까. 자, 여러분, 이게 단순 투자가 아니에요. 경영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대 주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JB금융지주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JB금융지주를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대목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은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자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자가 높아지면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은행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없는데 삼양사에서 JB금융지주를 지배하고 있는 최대 주주라고 그러면 굳이 뭐 은행주를 살 필요 없이 살짝 양다리를 거쳐 넣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삼양사라는 종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그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이자도 막 올라가고요. 이제 저는 이자가 올라가는 시기를 한 5월, 6월 넘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계속 이자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럴 때 은행도 가지고 있고 또 생필품을 만드는 사업부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일거양득인데다가 만약에 삼양사가 유통 물량이 적어가지고 상한가 갈 때도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이 종목은 한번 아까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주씩 또는 하루에 두 주씩 이렇게 사 모으다 보면 금방 또 6월, 7월 달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종류의 주식도 포트에 하나 넣어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JB금융지주에 경영 참여를 하고 있고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JB금융지주는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스트리밍 할 때 머릿속에 잘 암기해 놓으시면 그 뒤로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리스크는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 별로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돈 잘 버는 건 아니다. 자, 요거 밑줄 쫙 한번 그어주세요, 여러분. 자, JB금융지주도 삼양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최대 주주가 삼양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JB금융그룹 지주회사는요,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영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 JB금융그룹은 삼양사가 가지고 있고 JB금융그룹 밑에는요 지방은행이죠. 전북,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영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포스탁을 참고했고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상식 하나만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이자가 기준금리가 오른다거나 시중금리가 올랐을 때 자, 최대 주주가 대한민국 정부이거나 예탁 결제원인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인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자, 대한민국 정부가 좋을까요? 개인이 좋을까요? 이자가 올랐을 때.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자, 여러분, 안전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주인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좋을까요? 아니면 어찌됐건 개인들이 최대 주주인 데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자가 높아졌어요. 이자가 높아졌는데. 그렇죠, 남궁님.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자,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좋습니다. 자, 은행주를 제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이고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기업은행은요. 또 은행주 몇 개 보겠습니다. 자, KB금융 한번 볼까요?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아마 저기 블랙록이라고요. 아니, 블랙록은 아니고요.
이게 어디인가요? 여러분, KB금융은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자, 그 다음에요. KB금융,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볼까요?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볼까요? 제주은행은 너무 조그마하니까 빼겠습니다. 신한지주 한번 보죠. 신한지주. JB는 아까 봤으니까요. 이것도 국민연금공단이죠. 여기 보이시죠? 국민연금공단. 자, 제가 여러분 잠깐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자가 오르게 되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은행이 좋은 것이고요. 특히 중앙은행들보다 지방은행이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기 차트를 잠깐 봐도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입니다. 자, 기업은행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자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자가 올라갈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기업은행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삼양사가 최대 주주인 JB금융지주를 보겠습니다. 퍼포먼스가 어떻게 좀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개인이 최대 주주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훨씬 낫죠. 딱 봐도 JB금융지주가 기업은행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유통비율이 82%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인데 어찌됐건 최대 주주는 누구다? 삼양사입니다. 자, 삼양사가 최대 주주고요. 뭐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쪽이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항상 무서워하고 걱정이 되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가 상승하는 거,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거. 자, 요 두 가지 부분. 시중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삼양사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삼양사 같은 경우는요, 회사 내부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워낙 좋은 회사예요. 6천억짜리인데 1천억이 회사에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오건 이자가 올라가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을 숨겨놓으신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 삼양사를 금고다 생각하시고 여기다 돈을 숨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소차, 미래 성장성이 좋겠죠. 수소차, 반도체. 제가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인 수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반도체는요, 공장이 많이 늘어나야만 돼요. 이재용이가 지금 감옥에 안 갔으면 아마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을 건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특히요. 여기도 원자력이 화학 반응을 할 때, 원자봉이 화학 반응을 할 때 뜨거운 열을 내게 되는데, 이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로 냉각을 시켜야겠죠.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어찌됐건 삼양사에서는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뭔 플라스틱 알갱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뭐였습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을 만들 수 있는 거. 아, 남궁님 또 장난하고 계시네. 엔지니어링 남궁님 진짜. 예, 병원님 맞습니다.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봤습니다. 알면서 여쭤본 거 아닙니다. 이온 교환 플라스틱 알맹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을 만들 수 있는 매개체가 이온 교환 플라스틱 알갱이. 예. 자, 이온 교환 플라스틱 알갱이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가, 국산화시킨 회사가 삼양사다. 근데 덤으로 은행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생활에 밀접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 식료품이죠. 먹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필품입니다. 생필품, 식료품을 만드는 회사. 자, 오늘은 삼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은행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데, 은행이 정부가 최대 주주인 것과 개인이 최대 주주인 것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북은행, 강주은행, 그리고 캐피탈, 이런 종합금융사, JB 금융지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양사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이죠. 공매도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삼양사의 지분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삼양사는요, 삼양홀딩스가 61%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 관계자 지분까지 해서 64%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자사주가 한 6%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유통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 대형주. 이것은 공매도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은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고가에 있을 때 없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밑에서 대량으로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량이 없는데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럼 공매도 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공매도에 대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유통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유통 물량이 적은 품절주들은요, 들어오면은, 공매도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망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추가합니다. 뭐냐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품절주는 공매도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 밑줄 쫙. 이런 부분은 여러분 어디 그 일반 방송에서 잘 안 하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이 앞으로 공매도 대상이 되는데요. 대형주가 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대형주 중에서 유통 물량이 아주 적은 대형주들은 공매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밑에서 쇼커버링을 못 해버리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은 폭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종목을 분석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